예,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의 지혜철입니다. 어제가 26일이었고요. 오늘은 27일이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말한 대로 이재명이라는 거대 미래를 경제와 정치는 하나예요. 어떠한 정치인이 이상한 정책을 피면 경제는 나락으로 갑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피부로 와 닿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돈을 부동산에 때려박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은 엄청난 하락을 맞았고 실물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죠. 지금 옛날 때는 개인이 하우스푸어라고 해가지고 집을 잘못 사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꼬마 빌딩 혹은 빌딩 푸어라고 해요. 돈으로, 그러니까 빚을 져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딩을 삽니다. 근데 자기 자본이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하게 되죠. 90% 이상이 그 사람들은 빚으로 졌고 수많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수익을 세입자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감당시키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한국 경제에 부동산에 때려박았던 모든 돈과 그런 기획 비용, 그런 것들이 난리가 나서 한국 경제는 휘청하게 됩니다. 심지어 작년과 올해는 세력의 해다 할 정도로 제가 주식하면서 특정한 종목만 오르는 거죠. 세력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테마주를 한번 볼까요? 이재명 테마주가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 보면 형지글로벌 30%, 동신건설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고, 오늘 지수 보면 살짝 코스피는 올라갔다가 하락을 보게 됩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수 볼까요? 네, 똑같아요. 코스피도 옆에다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20%까지 오른 천억이 터졌네요. 여기에만 천억이 터졌고, 현재 프로그램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 모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체결량, 아까 떨어졌다가 코스피는 지금 떨어지는 추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니까 내려와요. 코스피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테마, 여기 보시면 이재명 테마가 이렇게 있어요. 이재명이라는 테마인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재명과 거의 상관없는 회사들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그 관련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과 무슨 연관을 지어서 테마로 올린 다음에 세력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타로 이틀 동안 어제 오늘 막 올랐기 때문에 테마주로 한 많으면 이틀, 짧게는 하루, 테마주는 그렇게 하고 빠지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올려놓은 이 테마 외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스타코 밑으로 다 8%, 매수 신호 100%, 발생.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매수 신호 발송이라고 체결을 했네요. 근데 이재명 테마라고 하는데 과연 이재명이 유발 하라리와 함께
무슨 말을 했을까요? AI의 침공, 쉽게 말하면 AI의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면 노동시간에 인간이 노동시간을 낮추고 고용 인력을 늘리고,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휴머노이드나 기계팔이나 AI랄지 이런 것들이 지식 기반, 그 다음에 사람이 했던 일들을 대체함으로써 그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구 소멸로 와서 그것과 함께 AI가 많이 대체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사람이 취업하는 자리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AI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유발 하리와 얼마 전에 AI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부터 아리백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인공지능,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북극 항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재명 테마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재명이 앞으로 대통령 됐을 때 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AI 의료 AI 테마 모음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회사, 휴먼 로봇, 무슨 로봇, 좀 잘 나가는 회사도 좀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회사예요. 물론 저는 미국에 투자하고 싶지만 그래도 지금 현대기아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죠. 근데 현대기아가 뭐 하고 있죠?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로보틱스 같은데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산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2의 엔비디아, 그러니까 한국형 K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반도체나, 이게 예를 들어서잖아요. 예를 들어서니까 그런 정말 가치 있고 성장률 좋고 하지만 자본금이 없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실적 뭐 이런 것들 알아봐야겠죠. 앞으로 이재명의 테마는 이재명이 말한 미래 가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정부가 투자할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당장의 테마주로서 잠깐 먹고 떨어질 이런 회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단타로서는 이재명 테마 왜 오른지 모르지만 오르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잠깐 다녔던 회사가 그냥 그 옛날 때 어렸을 때 다녔던 회사, 거기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팔을 장의를 입었는데 프레스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릅니다. 웃기죠. 그 다음에 전기, 반도체, 조선, 그 LIG, 그다음에 파생선, 쇠빙선이죠. 쇠빙선. 왜냐면 북극 항로를 가려면 쇠빙선에 투자해야 돼요. 그럼 조선소에 쇠빙선 하는 데를 알아보고 그 회사가 실적이 좋은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로서 이재명이를 만약에 대선 주자로서 탄핵도 지금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제 엄청난 리스크가 해결됐어요. 완전 모든 올 클리어 무죄를 때려 맞았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을 가치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려면은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된다고 가정하에 저 같으면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알아봐야겠죠. 천천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북극 항로를 할 건데 세빙선, 그 다음에 조선, LNG선, 뭐 그런 회사, 그 다음에 아리백의 태양열 혹은 풍력,
뭐 원전도 괜찮고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기업이 살릴 만한 그다음에 기업에 투자할 만한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회사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될까 상상력을 갖고 그런 회사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 또 보여주겠지만 여기에 있는 회사는 다 걸러지고 이재명이라는 그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조선, 뭐 쇠빙선, LNG선, 방산 혹은 왜 방산을 키울 거니까 계속 키울 수밖에 없어요. 보수는. 그다음에 의료 쪽으로 우리나라 의료 쪽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AI와 그 손이 그 의사가 부족하대. 근데 더 이상 뽑기는 싫어. 그러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의료예요. 강제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 AI나 의료 로봇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미래를 주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대북 이런 거 필요 없고 며칠 전부터 계속 봤는데 또 올랐네. 수소랄지 음? 오늘 쓸데없는 거 내일 가면 난리 나겠네. 떨어질 수도 있겠고 지금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난리 아니에요. 지금 거의 오전에 여기만 살짝 오르고 여기만 오르고 여기처럼 죽어가고 있네요. 지금 코스피 보면 쭉 떨어졌잖아요.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예상해야겠죠. 뭘?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왔잖아요. 왔구나. 외국인도 파란 게 외국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팔아 제꼈네요. 기관이 사고 500억 이상 투자를 했고 이 노란색으로 된 게 이제 1000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억 넘은 데는 여기 이것도 500억, 500억. 오늘 코스피 지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가 낮기 때문에 1000억 터진 데가 여기네요. 오히려 1000억은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터진 데가 여기입니다. 떨어지고 있고 그런 거면서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써주진 않았는데 제가 기가 차서 그런 건데 이재명 테마주 그가 말한 AI 혹은 로봇 우리 포함 그 다음에 북극 항로를 얘기했죠. 러시아와의 이제 러시아와 친해질 수밖에 없죠. 러시아하고 너 전쟁하네 마네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북극 항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1대1로가 아니에요. 우린 1대1로로 가지 않습니다. 북극 항로로 가야 합니다. 중국의 1대1로에 살짝만 스쳐도 나라가 망하는 케이스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 수많은 국가들의 폐해가 일어났죠. 그리고 부동산이든 뭐든 중국의 자본이 스쳐가는 곳은 다 망하고 있죠. 제주도가 그렇고요.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찍 땅은 국민의 짐은 친중입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땅값이 아니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그들에게 중국인에게 제재를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팔았기 때문이에요. 제재를 풀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국짐에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의원이 2007년인가 5년인가 한번 그 사이인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투표권을 줬어요. 중국 짱깨 새끼들한테. 그런 놈들이 빨갱이고 친중이에요. 그러면 LA 넘어가고 쇠빙선 잠깐만. 그러니까
요즘은 LNG에 쇄빙선을 다는 게 트렌드입니다. 쇄빙선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LNG 쇄빙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K 엔비디아. 저 같으면 양자 컴퓨터에 하겠어요. 저희 나라 양자 컴퓨터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한국 기술 그쪽일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자 보시면 국내 연구진이 만든 K 양자 컴퓨터 나온다. 기초과학연구원. 예, 제가 이거 말한 거예요. 슈퍼 컴퓨터리 1만 년 동안 계산해야 할 내용을 단 몇 분 만에 풀어낸다는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축적된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분야를 선도해 왔으며 다른 국가들의 후발적으로서 격차를 좁히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양자 컴퓨터 기반의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원자 하나로 양자 컴퓨터 기본 단위 큐비트, 이게 8큐비트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 그러면은 KNVIDIA 뭐 이렇게 하고 양자 8큐비트. 그런데 아쉽지만 아직은 낮은 수치예요. 왜냐면은 어떠한 걸 통해서 124큐비트인가 뭐 여기까지 뭐 잠깐 1초 뭐 몇 초 동안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긴 하니까.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빠르면 5년 뒤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큐비트에 구성된 국산 양자 컴퓨터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반도체처럼 진짜 작더라고요. 이렇게 반도체처럼 작고, 그 다음에 광자예요. 광자. 전자도 아니에요. 뭐 광자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술적 문제는 나중에 보고 5년 안에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국가 산업으로 이 양자 컴퓨터이 5년 안에 가능하다. 지금 먹거리, 우리가 AI도 좋고 로봇은 뭐 조금 좀 괜찮게 선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AI는 뒤쳐졌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에 5년 안에 반도체처럼 작게 지금 8큐비트밖에 안 되지만 더욱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매수를 발송했네. 현실화 가능할수록 국가가 더욱 R&D를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국가의 세금으로 이러한 데에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더욱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이 점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는 양자 컴퓨터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그 기업이 뭐 삼성이 될 수 있고, 왜? 반도체 회사니까. 지금은 전자잖아요. 전자로 하고 있는데 이 광자에 대해서 겨우 한국의 삼성이 지금 스타트를 끊었어요. 물론 자본력 때문에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이 기술력 빨리 흡수해가지고 한다. 아니면 작은 회사가 투자한다. 그때 국가가 밀어줘서 광자의 시대로, 양자의 시대로 넘어가면 제2의 K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시죠? 그 다음에 AI 로봇 의료, 북극한의 LNG 쇄빙선 투자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그죠, 방산이죠. 이건 어쩔 수 없이 국가 차원으로 계속 투자해 왔고 지속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안 할 수가 없죠. 상황에 봐서 KNVIDIA가 뭐가 될까? 당연히 GPU에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IBM, AMD, 엔비디아가 이 세 기업이 다 해먹고 있죠. 독보적으로 엔비디아가 90 몇 퍼센트의 확률로 사용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채굴 할 때 이 GPU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AI를 할 때 이 GPU, 엔비디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게임할 때 PC방에 많이 주거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방송이나 게임이나 수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팔고 있죠. 이런 거 GPU 회사들, 이게 바로 미래 먹거리 회사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내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려는 회사와 겹치네요. 세빙선 빼고, 방산 빼고. 그럼 한국에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나의 그 미래를 책임져 줄, 옛날 때의 4차 산업의 빅테크처럼 수십 년, 거의 10년 가까이 좀 많이 올라왔던 삼성전자 같은 그런 회사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떤 회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원체 우리나라 시장과 개엄 때리고 뭐하고 개판이라, 이제 슬슬 님들은 이런 회사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치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재명 테마주라고 해서 요상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나 저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이 말했던 그 말에 미래를 거는 겁니다.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상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자그마한 땅덩이에서 이 5,200만 인구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구 절벽 속에서 부동산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국가가 매도 신호 발생.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또 내려오네요.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그 시대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저는 이재명이 될 거라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2차 2심이죠. 2심에 올킬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먹거리로 투자해야 하고, 그래야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5년 이상 묵혀둬라. 국가가 투자하는 곳에 개인도 투자하셔라. 감사합니다. 제이칠이었습니다. 갑자기 테마주로서 막 떠가지고 또 이거 이재명과 연관이 있나 봐. 연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끼워 맞춤이 있겠죠. 그러나 연관이 없다.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자유, 가치 투자를 전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이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